정말 탄원서로 독고탁이 감형될 수 있을까요? 술도가 형제들이 다 함께 탄원서를 내기로 마음을 모은 날, 오범수는 장미애와 세리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술도가 식구들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서 아버님 꼭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과연 범수의 진심과 형제들의 용기로 독고탁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입이 열리던 순간 모두의 숨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오범수는 세리와 장미애와 나란히 앉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피고 독고탁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가벼운 탄성이 퍼졌습니다. 오범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장미애와 세리는 고개를 떨군 채 울먹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결코 가벼운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진심이 쌓여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독고탁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그곳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었습니다. 형이 확정되자마자 행정처리와 절차가 진행됐고 며칠 뒤 그는 짐을 챙긴 채 조용히 구치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장미애였습니다. 그 옆에는 세리와 오범수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남자가 지금은 입을 떼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올 필요 없었는데. 장미애가 울먹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당연히 와야죠.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요. 어서 와요. 세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입술로 단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빠. 그 목소리에 독고탁은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세리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독고탁은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두 팔을 들어 딸을 감쌌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애틋함이 그의 굳은 얼굴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가만히 있던 범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집으로 가시죠. 그 말에 독고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조용히 차량에 올라탔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만이 서로의 침묵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세린의 가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장미애는 조수석 창 너머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세리는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범수는 마지막으로 독고탁과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차를 돌려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낯선 침묵이 어색하게 흘렀지만 이내 장미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요. 우리 다 같이 좀 앉아요. 소파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이런 풍경이 얼마만인지 아무도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장미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몸은 좀 어때? 독고탁은 팔짱을 끼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삼시세끼 꼬박꼬박 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 그의 말투는 여전했지만 표정 깊은 곳엔 다녀온 시간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는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나올 수 있었던 거 이번에 범수가 정말 많이 힘썼어요. 혼자서 술도가 식구들 설득해서 탄원서 모았고 형제들도 다 같이 마음을 보탰어요. 독고탁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장미애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탄원서 없었으면 당신 지금도 구치소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이라도 술도가 식구들한테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꼭 감사 인사도 전해요.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말을 마친 장미애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한동안 응시했고 그 표정엔 짙은 침묵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이미 많은 생각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술도가에서는 형제들이 모여 늦은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술을 따르다 말고 오범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범수야, 회장님은 어떻게 됐냐?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석방되셨어요. 집행유예 받으셨고 상태는 괜찮으세요? 오홍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야? 감형 받으셨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오범수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형들이 써주신 탄원서 덕분이에요.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회장님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말을 듣던 오홍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어쨌든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어야지.
그동안 두 집안의 악연이 끈질기게 이어져 왔지. 이젠 좀 풀릴 때도 됐어. 말없이 듣고 있던 문미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리씨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정말 잘 됐어요.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잔을 들었습니다. 비로소 술도가 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다시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세리와 장미애는 방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고 집안의 불이 켜진 곳은 오직 한 군데, 독고탁의 서재뿐이었습니다. 독고탁은 묵직한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가락을 깍지 껴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복잡한 장면들이 끝도 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날 위해 형들을 설득했다고? 범수가 장미애의 말대로 혼자서 형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부탁했다는 그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오범수. 지금껏 봐온 오범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론 예의 바르고 차분했지만 말수가 적고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오범수가 자기를 위해 술도가 형제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탄원서를 받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 사실은 독고탁의 가슴 깊은 곳을 뜻밖의 감정으로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독고탁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세리와 오범수를 처음 함께 마주했던 그날로 흘러갔습니다. 싱글대디, 자식 딸린 사람이 내 딸이랑 결혼한다고?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때 그는 오범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세리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싱글대디라는 이유 하나로 범수 그 놈을 반대했던 거였지. 독고탁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애 딸린 남자 만나서 네 인생 그렇게 망치고 싶어? 그때 세리의 눈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 말을 들은 오범수가 무표정한 얼굴 아래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지키려고 그렇게 나를 세웠던 걸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딸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체면과 고집, 그 오랜 아버지 노릇의 틀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정답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가장 상처 준 사람은 결국 나였구나. 세리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거칠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분명 억울하고 화났을 텐데 말없이 참았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한 것도 진심보다 편견을 앞세운 것도 결국 자신이었습니다. 오범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화내지 않았고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고 세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식 날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다 받아주고 있었던 걸까? 지금껏 독고탁은 당연하게 딸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 마음을 믿어주는 게 먼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집 하나로 딸의 행복을 가로막았고 사위가 될지도 모를 사람의 진심을 깎아내렸으며 무심한 말로 딸의 인생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난 아버지랍시고 너무 많은 걸 상처로 남겼구나. 그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어느새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제는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만큼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보내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날들, 텅 빈 벽을 보며 스스로에게 던지던 수많은 질문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로 시작했던 질문은 이제 그땐 왜 그랬을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살짝 쥔 손등 위로 조용히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그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인생이었고 단 한 번도 고개 숙이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삶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가야겠구나.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용서를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감사도 사과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도가 마당 앞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독고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입술은 말없이 다물어진 채로 조심스레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모습을 발견한 오천수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담담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말에 마당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독고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마당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미 마강숙과 술도가 형제들이 나란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춘 독고탁은
모두 앞에 조용히 선체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낸 적 없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말이었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는 시선을 오천수에게 잠시 옮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애와 함께 술도가의 공금을 횡령하여 달아난 때부터 모든 게 어긋난 것 같아.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천수야. 사장님께선 정도를 고집했지만 나는 지름길로 가고 싶었어. 그래서 결국엔 등을 돌렸지. 말을 멈춘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차라리 후회로 끝났을 텐데. 하지만 난 더 비겁했어. 그는 얼굴을 들고 형제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신라주조를 키운 뒤 술도가를 망하게 하려고 벌레 묵은 쌀로 술을 만든다는 거짓 영상까지 만들었어. 술도가를 나락으로 몰아넣으려고. 술도가 사장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 삐뚤어진 자존심 때문에 술도가를 큰 위험에 빠뜨렸다. 정말 미안해. 마땅하니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을 견디며 독고탁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게.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말조차 사치일 테니 그저 그런 나를 염치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도가에서 나를 받아준 그날처럼 한 번만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하다. 말없이 고개를 떨구던 오천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홍수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었고 오강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범수 또한 말없이 독고탁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마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독고탁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용서라는 건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회장님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니 전 회장님 용서하고 싶어요. 그 말에 오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우리가 왜 못 받아주겠어요. 이제 지난 일은 묻어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요. 그때 오범수가 조용히 다가와 무릎 꿇은 독고탁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전하셨으면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오강수도 담담히 말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회장님 잘못되실까봐 어머니랑 세리가 많이 걱정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용히 듣고 있던 오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회장님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장님이 구속되시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범수랑 세리씨 생각도 자꾸 나고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뵈니 다행입니다.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고인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상처가 조용히 덮이며 술도가 안에 따뜻한 화해의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독고탁은 조용히 거실로 세리와 오범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싶어 나란히 앉았고 독고탁은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세리가 그렇게 좋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범수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세리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독고탁은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잠깐이지만 감방도 다녀온 인간이고 세리는 그런 놈의 딸인데 그래도 아직도 좋아? 질문은 거칠었지만 그 속엔 자신의 과거가 딸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습니다. 세리에 대한 제 마음은 한순간도 변한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오범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 시선을 마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독고탁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괜히 눈을 돌린 채 말을 내뱉었습니다. 됐고, 너네 둘이 계속 그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 꼴보기 싫다. 그냥 빨리 결혼해. 얼른 날짜 잡고 준비해. 그 말에 세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오범수는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독고탁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획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허락한다. 대신 괜히 어정쩡하게 질질 끌지 말고 확실하게 제대로 해. 알겠어?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세리는 한순간 울컥하는 듯 하더니 이내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독고탁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허락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세리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독고탁은 순간 당황한 듯 어깨를 움찔했지만 곧 못 말리겠다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으이구 이놈아, 범수 녀석이 그렇게 좋으냐? 그 말에 세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범수는 입가에 조용한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더 이상 뭐라 하겠냐. 이왕 허락한 거 제대로 해라. 대충 하다간 혼난다. 알겠지? 그 말에 세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꼭 껴안았고 오범수는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세리 곁을 지키겠습니다. 독고탁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거리감, 상처와 주저함이 그 짧은 순간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술도가 안에는 평소보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범수가 오늘 무슨 얘기 좀 하자고 다들 모이라고 했다며 오천수가 말없이 물컵을 들다 말고 툭 내뱉었습니다. 오흥수가 맞장 붙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오강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긴 해. 세리도 따라온다면서.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을 무렵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이는 오범수, 그 뒤를 따라 세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은 단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밝은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형제들을 차례로 둘러본 뒤 거실 중앙에 조용히 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오범수가 낮고 뚜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거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오천수가 먼저 놀란 듯 되물었고 오흥수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락하셨다고? 진짜? 우리 독고탁 회장님이? 오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문미순과 지옥분 또한 눈물을 글썽이며 세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서. 이제 동서되는 거네. 너무 잘됐다. 두 사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오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오흥수가 장난스럽게 손뼉을 쳤습니다. 야야 이건 진짜 축하해야지. 이 집에도 좋은 일이 줄줄이 오는구만. 오천수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막걸리라도 꺼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오흥수는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내가 사회 봐도 되지? 딱 나 같은 사람이 분위기 띄우기엔 최고니까. 그때 오범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들끼리 먼저 한잔하고 있어. 나는 세리 데려다주고 올게. 세리 어머니께도 소식 전해드려야 하니까. 그날 저녁 술도가 안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켠엔 잔잔한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고탁의 집에 도착한 세리와 범수. 장미애는 세리와 오범수를 마주 앉혀두고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빠가 너희 둘 결혼을 허락했다고? 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아빠가 그냥 툭 던지듯 말씀하셨어.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장미애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한참을 세리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기쁨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양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오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같았어요. 장미애는 그 말을 들으며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참았지. 범수야 고마워. 그녀는 오범수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 세리는 장미애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범수도 고요하게 웃으며 그 말에 힘주어 답했습니다. 저희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독고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거실의 분위기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세리 데려다주러 잠시 들렀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분 편히 쉬세요. 독고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오범수는 세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리야 나 가볼게. 오늘 푹 쉬어. 집 앞까지만 배웅할게요. 가는 모습 보고 들어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엄마. 오범수와 세리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자 거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장미애는 묵묵히 소파 맞은편에 앉은 독고탁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심스레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큰 결심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끝마다 깊은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 허락해줘서 고마워. 범수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 세리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더라고. 세리가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당신이 그걸 알아줘서 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 들었어.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굳은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고 손끝에도 조심스럽게 온기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애는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 빌어주자. 이젠 세리도 범수도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 우리 몫은 응원해주는 거야. 독고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도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장미애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오래 눌러뒀던 눈물이 맺혔지만 그 표정엔 확실한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독고탁의 마음을 얻어 결혼 승낙을 받은 세리와 범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집안의 오랜 시간 얽혀있던 오해와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지금 이제 남은 건 두 사람의 행복뿐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온 만큼 앞으로의 날들이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